네, 오늘의 이슈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슈 박스입니다. 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조상규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윤미향 굴복 말라는 이해찬.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이후 윤미향 당선자 두물 불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이 열렸는데 역시나 이곳에 윤미향 당선자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워크숍에 앞서서 지도부 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30여 년의 활동이 정쟁의 구실이 되거나 악의적 폄훼와 부파도의 악용이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본질하고 관계없는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대부분의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정의연의 헌신과 성과와 정의연의 회계 처리 등의 의혹은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미향 당선인께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당에서도 마냥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다소 결이 다른 얘기가 지도부에서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 발언에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이해찬 대표가 최근 논란에 대해 사사로운 일이다, 정쟁의 구실이다, 방금 발언에 안 나왔지만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해찬 대표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그리고 이제까지 의혹 제기된 것들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도 고민해봤을 건데 의혹이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되고 또 의혹이 제기되고 또 해명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문불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많은 의혹들을 해명하려고 하면 정말 집에서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해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위안부의 역사가 30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1995년에 집산 것부터 밝혀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30년의 역사를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밝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30년 동안 활동해왔던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들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들이 확인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런 차원이지 이해찬 대표가 사실관계를 왜곡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이슈고 그리고 이런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NGO 활동을 돕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체입니다. 지금 윤미향 지금 당선인은 그 한 가운데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는 본인이 상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또 조의금까지 받았다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중심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의무 공식 공익법인을 운영하면서 회계 부정이 터졌습니다. 이거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회계 부정 밝히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수입과 지출. 이 끝입니다. 그 수입에 있어서 왜 개인 계좌를 사용하게 됐는지 밝히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출.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이 계속적으로 투명하게 감사를 했다면 지금 현재 와서 준비할 게 뭐가 있고 지금 더 이렇게 밝힐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 유학비라든지 집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회계 부정 의혹이 터지면 어쩔 수 없이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상 털기가 아니라요. 자금 출처만 본인이 소명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절대로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대화의 주제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봤지만 지도부의 입장은 저렇지만 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또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70.4%가 나왔습니다. 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 뭐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여론은 20.4%에 그쳤는데 여기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반응도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지도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은 벌써 윤미향 씨가 범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횡령을 범했다고요. 뭐 진상규명 사실관계에는 관계없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의혹을 해명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미 언론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아직 사실관계는 밝혀진 게 없거든요. 예를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회계부정이 있다고 하는데 실은 회계부정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 누락 부분인데 공시는 국세청 공시 누락이거든요. 국세청 공시 같은 경우는 실제 회계장부가 제대로 돼 있고 영수증 처리가 다 돼 있고 사용처가 다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만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억 원의 공시가 누락됐다. 2018년에 20억 원이 있었는데 2019년에 0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횡령행위를 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아요. 예. 공시는 정확히 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사용처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밝혀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개인 계좌 같은 경우는 장례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례비 말고 또 다른 계좌, 다른 사용처에 대해서도 한 것들은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72%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이 윤미향 사건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반면 또 이런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요. 물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만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조금 높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점 역시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김혜영 최고위원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이 옹호할 것이 아니라 네.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윤미향 당선자가 나와서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4년간 50억이 기부금으로 들어왔어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분야에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바로 지금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서 가장 지금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으로서 네. 비례대표 당선인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상징성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됐고 예. 이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선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후보자 검증 면에 있어서 예, 예. 사실은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의 정서가 돌아선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지금 국민적 여론도 있고 반면에 뭐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 윤미향 당선자 도대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지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재진이 많이 와 있을 테니까 좀 뭐 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임기가 시작되니까 국회의원 임기 시작될 때까지 버티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그 부분이 또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게 지금 이제 체포나 구속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 회기 시작할 때까지만 버티면 이제 구속 수사는 안 받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랄까요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 해라. 지금 이 수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금 이 신병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향이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지금 불체포 특공도 지금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불체포 특권으로 해서 다 이제 불체포된 경우가 아니라 좀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기 전 예, 이석기 의원. 의원. 예.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회기가 시작된다고 해도 잘하면 이제 국회 동의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수사를 시작할까요? 국조인이시니까 어떤 의견이 네. 있으신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윤미향 씨 개인의 계좌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영위원회 계좌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안성쉼터 관련해서는 이 매도 대금이 주고받았던 것들, 그리고 또 이규민 당선자가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혹시 소개비 관련해서 어떤 유의미한 계좌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 그리고 건설업자에 대한 계좌도 볼 것 같고요. 또 건설업자가 그 공사에 투입한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볼 것 같고요. 또 정의원 관련자들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관련자들 상대로 이 정의원의 회계 이런 사용 방법들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뭐 수사망을 좁혀올 건데, 문제는 검찰이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었다, 횡령이 의심된 정황이 발생했다 이러면 수사는 빨라질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렇지만 만약에 이 윤미향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수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아,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윤미향 씨도 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 예.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불체포 특권을 거의 활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한 시민의식이 갖고 있고, 국민들께서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용납을 안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보다는 예. 윤미향 씨가 빨리 그 과거 30년의 기억들을 살려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명을 하고, 또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검찰은 어제 정의기억 연대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조상규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뭐 여러 의혹이 있어서 이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 부분 검찰이 아마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저 안성쉼터 부분을 좀 안성쉼터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혐의가 그러니까 횡령 배임, 그리고 사기, 그리고 기부금품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크게는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회계 부정, 그다음에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거, 예. 그다음에 안성쉼터를 매각한 부분입니다. 근데 안성쉼터 매각 부분은 조금 이제 일정 정도 수치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의 시세보다도 한 3배 정도 비싼 가격, 당시에 이제 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한 3배 정도 비싸게 사서,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산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지금 지도록 돼 있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도 이 쉼터를 존재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TV 보고 나는 알았다. 네네. 그러면서 그럼 안성쉼터 저기가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들 진짜 쉴 수 있는 곳이냐? 네네. 그 봤더니 5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버스가 오고 버스에서 내려서 500m 거의 경사로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저게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이냐? 예. 이런 데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논란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사회 전반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또 기부 문화에 대한 또 불신,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거치고 있는 기부금 규모가 연간 6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가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기부에 대한 문화, 거기에 대한 좀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문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일단 국민들께서 이런 돈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부 재단들 보면 꼭 정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돈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기부자에게 네네.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네. 기부금을 받아서, 그리고 이럴 때는 좋아하지만 정작 이 기부금을 사용하고 나서 기부자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기 때문에 정작 이 기부가 실은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네.
너무 기부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실은 기부 포비아도 있지만 네. 이번을 계기로 정말 기부금을 사용하는 그리고 기부금을 또 했던 사람들에게도 정말 기부금 사용처를 제대로 알려서 이런 건전한 기부 문화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실제로 뭐 모든 단체들이 이 회계가 뭐 불투명하지는 않겠죠. 뭐 몇백 원 단위도 다 이렇게 제대로 공시를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이런 기부에 대한 좀 기피를 하게 만든 상황을 만든 것만 해도 이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조금 저 앞에 의혹의 사실관계를 떠나서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 자체가 제기된 것이 국민 전체에 대한 정말 정신적 피해를 주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이 기부금품법을 보면요, 1,000만 원 이상은 모집 등록을 하고 정보 공개를 하고 회계 감사를 받고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저도 NGO 단체에서 감사 활동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사실 모든 NGO 단체가 이렇게 될 수는 없죠, 당연히. 네네. 그러면 윤미향 이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이제 측면을 많이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기부금품 문화가 흔들리거나 기부금품이 적게 들어온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됐다라는 사실이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좌절감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무공시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이제 그 대표자들, 관련자들은 그러니까 처음도 끝도 다 회계 투명성입니다. 네네. 지출을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 썼느냐, 이게 제대로 공시되고 제대로 회계 처리가 돼서 정말 기부를 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투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네. 왜 이걸 걱정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 모두들 신뢰성에 지금 흠이 생긴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의혹이 있는데 윤미향 당선자요. 사실 그저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이 있었던 거고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는 직접 입장 밝힐 때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미 좀 실기한 거 아니냐, 좀 빨리 입장을 어쨌든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일단 실기한 게 아니냐 이거 별로 공감하지는 않아요. 실기하진 않았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변호사가 아니면 네. 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뭐 2주 가까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규명이 안 되느냐 이럴 수 있는데 예, 예.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게 요구하는 게 두세 건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렇죠. 3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한 번에 해명을 할 때 뭐 구입 자금이 어떻게 됐냐, 예. 뭐 팔아서 했다, 아니면 적금을 깨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텝이 한번 꼬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30년의 기억,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수사는 실은 윤미향 씨보다 수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 예, 예. 예, 자신이 30년 기억을 되살리는 것보다 검찰은 굉장히 조직화된 조직 아니고 수사기법도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검찰이 더 빨리 밝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윤미향 씨도 정말 중요한 부분, 네. 그러니까 큰 테두리 내에서 본인들이 밝혀야 될 부분은 빨리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시간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윤미향 당선인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의연의 어떤 의혹들이 기부 문화에까지 미치는 영향, 이것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